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는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자꾸 온몸이 아프고, 만약 매일 아침 영양제처럼 챙겨 먹던 그 고지혈증 약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검진내과 근처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약사님, 유튜브 보니까 고지혈증 약 먹으면 당뇨병 생긴다는데 진짜예요? 저 그냥 이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약을 끊자니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게 올까 봐 무섭고, 계속 먹자니 부작용 때문에 찝찝하고 억울하셨죠? 그 불안감, 오늘 이 신상 약사가 아주 깔끔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상 약사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으면 다들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보시죠. 특히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니까 무조건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 숫자가 조금만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을 바로 권하곤 하니까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LDL은 너무 억울해요. 원래 LDL의 본질은 세포막을 만들고 뇌세포를 구성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을 배달하는 아주 고마운 영양분 배달 트럭이거든요. 진짜 혈관벽을 파고들어서 플라크를 만드는 깡패 같은 놈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크기가 아주 작고 묵직해서 혈관 틈새로 쏙쏙 파고드는 작고조밀한 ADL, 그리고 이 녀석이 몸속 유해산소를 만나 녹이 슬어버린 산화된 ADL, 이것들입니다. 이 두 녀석이 많아지면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거지, 덩치가 크고 폭신폭신한 일반 ADL 트럭은 아무 죄가 없어요. 따라서 단순히 LDL 수치만 높다고 스타틴을 덥석 복용하는 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 몸에 진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검진표를 꺼내서 딱 하나만 계산해 보세요. 원래 그 나쁜 LDL을 정확히 검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검진표에 나온 중성지방 수치를 LDL 수치로 나누면 1초 만에 유추할 수 있어요. 최신 의학 저널에 따르면 이 나눔 값이 남성은 2.5 이하, 여성은 2.0 이하로 잘 나온다면, 비록 전체 ADL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장 약을 먹기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며 몸을 관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1.5 이하입니다. 약사님, 저 방금 계산해 봤는데 LDL과 저수차가 둘 다 높게 나왔어요. 저 바로 약 먹어야 돼요? 아닙니다. 중성지방과 LDL은 엄청난 변수가 있어요. ESC의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요, 이 중성지방이라는 녀석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전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하루 변동폭이 무려 최대 40%까지 일상적으로 요동칩니다. 전날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셨거나 당일 아침에 달콤한 빵이나 믹스커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조금만 많이 드셔도 평소보다 수치가 50에서 100 이상 일시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첫 검사 수치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겠죠. 최소 2, 3일 정도 식단을 관리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재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ADL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분인데도 ADL 수치가 갑자기 확 튀는 대표적인 원인 5가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첫째, 에스프레소나 캡슐 커피 자주 드세요. 커피 기름인 카페스톨 성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해 ADL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이 필터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살이 빠지는 도중에도 피 검사하면 억울하게 고지혈증 진단을 받기 쉬워요. 지방세포가 분해되면서 혈액 속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일시적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리거든요. 체중이 완전히 정착된 한 달 뒤에 재야 정확합니다. 셋째, 잠이 부족하면 혈관 내 만성염증이 생기고 간의 지질 대사가 교란돼서 LDL이 단기간에 또 옷을 오를 수도 있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 간이 LDL과 중성지방을 마구마구 뿜어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버터나 고기 위주의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극단적인 저탄고지는 일부 체질에서 LDL 수치를 수직 상승시켜요.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걸려있는 게 있다면 2~3달 정도 원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몸을 안정시킨 후에 재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수치 내리기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여기서 신상약사의 꿀팁 나가겠습니다. 약을 끊어도 내 몸이 진짜 안전한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피검사 때 의사 선생님께 꼭 이렇게 요청하세요. 선생님, 저 혈관 염증 상태를 알고 싶어서 고민감도 CRP 항목 좀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용도 1~2만 원이면 되거든요. 진짜 치료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숫자 노름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혈관벽에 붙은 만성염증의 불길을 끄는 겁니다.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인 란셋의 3만 명 규모의 최신 규모를 보면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먹고도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진짜 원인은 ADL 숫자가 아니라 바로 혈관 속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혈관에 염증이 많으면 혈관이 툭 막혀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상 체중이면서 담배 안 피우고 혈압 당뇨가 없거나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가족력도 없다면 첫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도 3개월간 열심히 노력해서 기준치 안으로 들어온다면 당장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아싸, 나 아무 문제도 없구나 하고 예전 생활로 확 돌아가거나 관리를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치가 한 번이라도 높게 나왔다는 건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혈관벽에 염증이 야금야금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지혈증은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결로 더 무서운 겁니다. 내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조용히 조립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한순간에 반신마비를 만드는 뇌졸중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콜레스테롤과 혈관 염증에 관리하는 진짜 이유는 훗날 내 가족과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이라는 강한 방패를 쓰지 않는 대신 여러분 스스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서 혈관 염증을 청소하는 혈관 염증 관리를 정말 독하게 해주셔야 해요. 약사님, 그럼 제가 약 없이 생활 습관으로 관리해서 도달해야 하는 안전한 목표 수치가 얼마인가요? 딱 정해드릴게요. 건강검진표에 이 숫자가 찍힐 때까지 관리하시는 겁니다. 내 혈관에 진짜 염증이 없구나 안심할 수 있는 수치인 HSCRP는 1.0 이하, 진짜 나쁜 ADL 비율을 알 수 있는 TG-HDL 레이시오는 남성은 2.5 이하, 여성은 2.0 이하인데 가장 이상적인 초안전지대는 1.5 이하라고 해요. 만약 내가 과체중인 상태에서 이 수치들을 딱 만났어요. 몸무게를 딱 5%만 줄여보는 겁니다.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은 혈관에 불을 지르는 유해 염증 물질을 뿜뿜 뿜어내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내장 지방부터 먼저 태워요. 5%만 감량해도 간을 짓누리던 대사 압박이 풀리면서 중성지방과 ADL이 동시에 뚝 떨어지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약사님, 저는 부작용 무서워서 오늘부터 약 안 먹을래요 하고 절대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군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과거에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을 한 번이라도 겪으셨던 분. 둘째, 경동맥이 반 이상 막히신 분. 셋째, 앞서 계산한 TG-HDL 레이시오가 3을 훌쩍 넘어가시는 분. 넷째,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분. 이분들은 스타틴을 복용함으로써 얻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수명 연장의 이득이 부작용으로 얻는 손해보다 수십 배나 큰 거예요. 의학학술지 란셋 등 수많은 대규모 연구가 증명하듯 이분들에게 스타틴은 단순한 수치 조절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줄 생명줄 방패입니다. 의사학사의 지도하에 반드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이 늘 불안해하시는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 5가지는 무엇일까요?
내 몸의 신호를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근육 통증과 무기력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양쪽 종아리가 묵직하게 쑤시거나 힘이 풀리는 증상인데요. 스타틴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차단할 때 코엔자임 큐텐까지 바짝 말려버리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끊긴 근육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위에 연관 링크까지 올려드릴 테니 자세히 봐주세요. 넷째, 건망증과 브레인포그입니다. 약을 먹고 나서 부쩍 머리에 안개 낀 듯 멍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뇌 세포막의 핵심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억제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섯째, 만성 피로와 불면증입니다. 전신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아침은 천근만근 무겁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부신 호르몬 균형이 마구 깨지면서 잠을 깊게 자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약을 드시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이 하기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년 차 약사의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다른 증상을 느끼시다면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약을 처방받으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해요. 병원에 가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땐 간 수치, 근육효소 수치, 그리고 혈당 검사까지 피 검사로 확인해 보면 약물 부작용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약을 먹는 중에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나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면 이는 근육세포가 녹아내리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긴급 상황일 수 있어요. 이땐 지체 말고 그날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피검사 데이터에서 수치 상승이 확인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안전하게 바꿔주실 겁니다. 이때 약사로서 스타틴 부작용을 최선으로 줄이는 치트키 조합을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체내 합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코엔자임 큐텐은 필수입니다. 하루 100ml에서 300ml 꼭 보충해 주셔야 하고요. 근육통과 피로가 싹 잡혀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혈관 염증 관리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혈관 내 플라그도 안정화시켜주는 건 덤입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방어해줄 크롬, 바나듐, 마그네슘이나 고함량 비타민 B군을 함께 챙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12년 동안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 검사지에 찍힌 그 콜레스테롤 숫자 하나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셨다면 이제 확실히 아셨죠?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바로 내 혈관 속 만성염증의 불길을 끄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숫자를 정상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혈관 속에 염증이라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언제든 피떡이 뭉쳐서 혈관이 툭 막힐 수 있어요.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은 높아도 혈관이 아주 깨끗하고 염증이 없다면 쉽게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숫자 노름에 속지 마시고 혈관 염증 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질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스타틴 약을 아예 못 드시는 스타틴 불내성 환자분들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스타틴이 아닌 성분인 에제티닙 단독요법이나 최신주사 치료제를 쓰실 수도 있어요. 이와 동시에 이미 형성된 피떡을 분해하고 혈관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나토키나제, 전칠삼, 커큐민, 고순도 오메가3 같은 안전한 천연물 영양 성분을 방패 삼아 내 몸을 영리하게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꼭 약을 드셔야 하는 분인데 유튜브 영상만 보고 필요한 약을 덜컥 끊어버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 몸의 염증 상태는 전혀 모른 채 그저 약만 믿고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당장 내 건강검진표를 열고 TG, HDL 레이쇼를 계산해 보시고 HSCRP 만성 염증 수치도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내가 꼭 약을 먹어야 하는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면 3개월간 식단과 내장지방 감량으로 내 몸에 먼저 기회를 주시고
약이 꼭 필요한 고위험군 체질이라면 잘 맞는 고지혈증 약을 찾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영양소, 또 혈관염증을 줄이는 영양소들을 조합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혈관염증을 싹 청소하고 스타틴 부작용을 줄여드는 필수 영양소들,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고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 영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최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신상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